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가온건설의 연구선을 맡고 있는 권호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서 VDI 서비스 기술 동향 및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VDI 기술에서 궁금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망연계, 망분리의 솔루션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트렌드하고 이제 관련되는 그 지침, 그리고 어,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망분리나 망연계 솔루션을 쓰는 이유는 실제 이제 해커들의 APT 공격이나, 요즘에 많이 퍼져 있는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통 망분리, 망연계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퍼지면서 재택근무라든가 이제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면서 망 분리, 망 연계에 대한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많이 구축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반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한다든가 VPN 업무 연결을 이용한다가 랩탑에서 집에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IT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게 보안 부분이 강화된 그런 형태로 뭔가 편리하게 장소에 관계없이 anytime, anywhere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보시면 이제 분리나 망 연계에 대한 좀 지침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2013년 3월 20일 날 320 대란이라고 이제 그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국내 언론사나 그리고 그 대기업의 전산망이 한때 마비돼서 큰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망물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먼저 망물리 지침을 보시면 이제 망을 분리를 해서 해커들의 APT 공격으로서 방어를 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전송 부분에서 망이 분리된 이런 상태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자료 전송을 하기 위해서 망연계 솔루션을 써야 된다는 내용이 두 번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2013년 12월에는 그 동년에 320 그 대란이 있었는데 그 대란에 의해서 이 국정원 그때 당시 국정원에서 망분리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융권에서는 2016년까지 망분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업체들은 국방망을 포함해서 방산업체들도 망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에서 지정이 되는 관리 지침이 상당히 강화돼서 이 망분리를 이 망원 연계 솔루션을 써야 되는 그런 관리 법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망분리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망분리는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 망분리와 이제 논리적 망분리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망분리는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가 인터넷망에 하나, 그 다음에 업무망에 하나씩 있어서 그 각각 분리된 스위치에 분리된 PC를 이렇게 접속을 해서 한 책상에 두 대의 PC를 올려놓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망 PC, 업무를 쓰기 업무망을 쓰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그 논리적 망분리를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데 논리적 망분리는 SBC라고 해서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서버에다가 PC에 윈도우라든가 그다음에 구름이라든가 이런 OS들을 올려서 마치 PC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구해놓은 환경을 논리적 망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보통 하나씩 쓰시는 게 아니라 물리적 망분리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업무에
논리적 망원물리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의 개발자들이 와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에서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신다든가 이런데 논리적 망원물리를 사용을 하시는 두 개를 다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이제 요즘에는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망분리의 이제 이 구축 사업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권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 망분리는 거의 다 금융권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서 물리적 망분리 상당히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망분리만을 사용하는 사례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병행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망분리를 많이 이제 각광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아까 이제 좀 두 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요즘에는 좀 사양돼서 좀 약간 예전에 좀 사용했던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CBC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일 PC에 OS를 두 개를 깔아서 한쪽은 내부망을 쓰고 한쪽은 VPN을 통해서 외부에 인터넷을 쓰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구축 비용은 저렴한 반면에 보안에 아무래도 한 PC의 데이터가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PC 보안에 대한 보안이 좀 낮아서 요즘에는 좀 사양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연계 시스템은 망분리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식으로서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일반 아레아 한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CAD의 설계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파일 전송을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ERP라든가 제조에서 쓰는 MES 시스템,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든가 화상회 이런 실시간으로 망에서 망으로 전송을 하였을 때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장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유의 솔루션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망 연계 솔루션이다. 그러면 일단 스트리밍 기능은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파일 전송별로 그러니까 사용 유저별로 이게 별도로 뭐 얼마씩 이렇게 아마 나라 장터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망 분리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의 그 전문 엔지니어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반 시설망에 대한 망 분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업무망과 인터넷망, 제어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서 보시지 못했던 제어망이 보이시는데 이 제어망은 CCTV 같은 시설 제어,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망을 제어망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업무망과 제어망 사이에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업무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망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 가상화, VDI라는 것은 논리적 망 분리 및 업무망, 연구소망, 생산망, 재택근무 등 내부 업무 환경을 위한 SDC 방식의 가상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VDI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나 이제 신 클라이언트가 VDI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가상의 머신 VM을 생성을 해서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할당받은 것을 이제 유저가 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스마트워크에서 이제 재택근무나 그리고 출장 업무를 할 때 그 공간에서도
기업에서 썼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버의 구성은 수평적인 하드웨어 구성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서버에 장애가 발생 시 타 호스트로 VM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어서 사용자가 느꼈을 때는 오류나 버퍼링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망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표는 시대별로 구성을 해놨는데 시리얼 방식, 스토리지 방식, 소켓 방식,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직렬 통신 방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전에 쓰던 시리얼 방식은 이제 IEEE 1394를 이용해서 시리얼 버스 전송 방식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나온 스토리지 방식은 스토리지 로우 디바이스 IO를 이용해서 전송 방식을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소켓 방식은 이더넷 카드를 이용해서 메모리 전송 방식으로 전송을 했고, 최근에 나온 직렬 통신 방식은 인피니밴드 HCA를 이용한 직렬 통신 스위치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원 속도인데, 지원 속도가 이전에는 400Mbps부터 시작해서 소켓 방식인 1GBps까지 지원이 됐다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직렬 통신 방식은 56GBps 이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사용자가 느꼈을 때는 빠른 버퍼링 없는 빠른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망 연계 스트리밍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망과 외부망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가운데에서 이제 non TCP IP를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보안성과 안정성을 제공받고, 그리고 인피니밴드 방식을 이용해서 빠른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TCP, UDP, ICMP, 프린터 등 전체 프로토콜을 연계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은 non TCP 프로토콜 전용 통신 케이블을 사용하여 외부의 공격과 접근을 원천 차단해주고, IP 주소 인증과 ID 패스워드 사용자 인증 절차를 통해 기밀성도 보장이 되며, 프로토콜 분석으로 위변조, 전송, 데이터를 차단하여 안정성 있는 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전송은 이전에 얘기했던 스트리밍 방식과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가운데에서 이제 보안 관리자가 승인과 결제를 통해서 자료가 주고받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보시면은 파일을 주고받을 때 뭐 위변조나 악성 코드, 바이러스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만, 보면은 파일 반출, 결제, 승인, 거부 절차를 통해서 승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4가지 각기 다른 그걸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넷픽스라는 솔루션의 이제 주요 레퍼런스를 보시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니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아마 최근에 구축이 됐는데요. 여기가 행안부의 스마트 워크를 이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셨을 때 쓸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는 최신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VDI 구축 사례는 외부의 개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외부 인원들이 이제 내부 애들에서 들어와서 상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전에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부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를 원래 제공을 하고,
양쪽 방어벽과 방어벽 사이에 VDI 서버에 VM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작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뭐 반출될 그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빈몸으로 들어왔다가 빈몸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나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서버 베이스드 가상화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공기업인데요. 총 유저 수는 4,0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VM은 300개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명은 인사DB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전부 다 등록을 해놓고 이게 뭐 항상 재택근무나 출장을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항상 4,000명이 다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300명의 VM을 가지고 그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재택근무를 할 때 동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인터넷망과 업무망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제어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CCTV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CCTV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영상 감지기 그 다음에 레이더 감지기 이제 보통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인데요. 이런 시설물들은 별도의 제어망 폐쇄망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저런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망의 어떤 교통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폐쇄망과 인터넷망 사이에는 뭔가 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이에는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연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도로공사라든가 기타 외부 기관들하고도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영상 데이터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망연계의 그 보안 안전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형태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스마트 요거는 이제 112라든가 119, 그다음 재난안전망 같은 국가의 기관망에 대한 거를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 규모의 망연계 구축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령망도 마찬가지로 그냥 퍼블릭망에다가 공중망에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망연계 구축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폐쇄망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망 연계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들어있지는 않은데 하나 빠진 게 이제 그 공무원이나 대기업 분들이 이제 출장을 가셨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스마트 워크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 VDI, SBC 형태의 VDI를 구축을 해서 쓰는 경우가 요즘 많은 각광을 받고 우리나라의 각 지방,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좀 기밀 보안상이라서 네트워크 구성도를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저희 망 연계와 망 분리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한 구축 사례나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